안녕하십니까. 태경우동어조 공익탐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덕 박군태입니다. 사실 이게 강원도에 문화재, 즉 다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춘천에 있던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유산에 대한 보호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정립은 잘 돼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아니 춘천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익탐정으로서 이런 300m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만이 더 이상 악용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택견 홍도가족은 공익의 탐정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할 거고요. 또 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지금 현재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냐면은 17년도 12월 29일이니까 사실 17년 연말에 이 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발표가 되는 내용으로서 1조부터 쭉 내려가 있는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국가유산으로서 강원도 유산 보호조례라는 뜻이고요. 이 국가유산에 대한 시행은 언제부터 했냐면 바로 올해 5월 17일 며칠 전에 시작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에서 제일 중요한 28조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범위에, 그러니까 보존에 대한 범위에 각 항목과 내용을 냈다. 그래서 1번, 2번 내 내용을 중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의 내용은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정에서 가나 도지정에서 가나 똑같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200m, 200m라는 것은 정과 동이라는 것은 말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도지정에서 약간 다른 것은 국가지정은 500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지정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지정은 500m 이내지만 도지정은 300m 이내로 정한다 하는 뜻이고요. 그러면 도지정을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강원도 유산, 즉 따라서 도지정의 보존의 지역을 준수를 하게 되면은 만약 위반했을 때는, 만약 이 300m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200m라든지 아니면 도시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200m로 정했다든지 아니면 외곽경계 300m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위반 시에는 문화재 유산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게 하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A 부분, 바로 적석총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내용을 알 수 없어. 인공사진, 즉 그래서 위성사진, 그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지금 하정도의 모습이 꼭 버선 실었던 아니면 발 모양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고기 모양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봤을 때에 A라는 부분의 위치에 건물이 보입니까? 적다시면서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00m 이내라는 주장을 합니다. 누가? 이 부분은 무조건 보존지역은 300이라는 것. 그리고 강원도의 기념물에 대한 이 부분에선 레고랜드 기반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했습니다. 아니 200m 이내가 아닌 50m 이내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300m의 기준인데요. 자, 지금 이제 제가 그리는 것이 300인데 자, 여기가 뭐 90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다시 300으로 갔다가 다시 300으로 가면 900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또 다시 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300, 300, 300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게 된 거고요. 그럼 이 300m 이 안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뜻인데 애초부터 300m를 준수에 따라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공사를 할 수 없냐는 거는 이 법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부터 만들었냐 아니면은 이것을 레고랜드 들어온다는 그 시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강원도 문화재 19호는요 1976년도 6월 17일 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연도가 76년이라는 겁니다. 제하고 나이 차이가 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40년 50년 동안에 이 부분들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0년 50년에 300m가 정해져 있는데 왜 거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해 가면서 공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하나 좀 봤을 때는 강원도 문화재 연구소의 정미 발굴 보고서입니다. 여기 강원도 문화재에서 춘천에 대한 A구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고 코리아 유적지에 대한 시굴 조사 및 정미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조사 결과 조사단의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근데 지금 1번에 대한 내용은요. 시굴 조사를 했던 부분과 정물 발굴 조사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했다는 뜻으로 나와 있고 2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2번의 밑에 줄에 보니까 원은 좀 빼고 싶습니다. 삼국시대 때에 간호로 확인이 돼 가지고 주변 4,900제곱미터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결정됐을 때 사업에 대한 정미 발굴 보고서에 대한 실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되고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발굴 보고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굴 보고서대로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미 발굴 조사 방해의 정황 증거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의 탐정의 비밀법인데요. 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 문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사실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시를 했다, 사업을 추진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TR이라는 것입니다. TR 178이라는 번호고요. 4,900제곱미터에 대한 본 연구소 누굽니까? 강원문화재연구소 한강문화재연구소에서 정미 발굴 실시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발굴조사 지시 않았다. 이건 뭡니까? 자, 이 뜻은요. 강원도의 중도개발공사가 거부한 이유입니다. 레고랜드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위반을 행위를 하면서 법대로 이야기하면 35조 조사의 방해죄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법들을 왜 지키지 않았을까? 그래놓고 그 유적지에 대한 300m라는 이 부분들이 포함을 시키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는 공익신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범죄를 다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현재 트렌치 178에 한호 단면이 나왔던 4,900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한강의 A 발굴 조사단입니다. 자, A 발굴단에 발굴 조사 팀들이 돌아왔는데 시골 조사에서 발견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발굴 조사하면서 시골 조사하기가 그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들어갔지만 제가 이 생각하는 구역이 바로 이게 한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선들 보이시죠? 이 선들. 이게 바로 문화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태소청들이 모이고 사라진 걸 갖고 뭐 어떨 때는 신석기다, 어떨 때는 청동기다, 어떨 때는 뭐 삼국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문화청이라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매장 유산에 대한 삼국시대 때 한호 단밀이라는데 분명히 원삼국이라고 합니다. 원삼국 저는 서기 싫습니다. 이게 있는 말도 아니고 삼국시대는 삼국시고 철기시대는 철기시대인데 원삼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기입니다. 그 철기시대, 삼국시대 처음 있었던 원본 삼국이라 뜻인 것 같은데요. 철기시대로 하기는 되는데 철기시대 이 한호가 발견이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3번 지역, 중도는요 1번 지역이 있고요. 적속총 2번 지역 사각형의 한호가 나왔던 2번 지역, 일자 한호로 나왔던 삼국시대 때 한호가 나온 게 3번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요한데 이걸 왜 발굴 조사를 안 했냐는 겁니다. 자, 이게 시골 조사에 대한 면적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요게 지금 요런 부분들이 다 트렌치라는 겁니다. 근데 요 분홍색에 있는 부분에 빨간색이 178번 트렌치고요. 4,900제곱미터가 요 분홍색입니다. 거기에 정미 발굴 의견서를 제시했다고 돼 있고 발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고랜드가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니까 공사를 했고요. 여기는 발굴조사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너무 많으니까 또 4,900제곱미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고 빈 공터로 놔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춘천에 있는 유적지의 미스테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 사건을 우리 공익탐정이 정밀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정밀 발굴 보고서에 허점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잘못 조사를 했다는 뜻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바로 정밀 조사 필요성이 생긴다. 필요하다.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바로 공익근무의 비밀 영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영업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왜 영업 비밀을 이해 가르쳐 드리냐는 것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진짜 민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해를 하고 또 조사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는 건데요. 제가 춘천시에 고소 민원을 넣어서 미발굴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게 된 결론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공문을 받았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보시면요. 자, 제가 3월 22일 날 청해 방문하여서 답변을 드립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면 정미 발굴 지역의 미실실 구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탐정 역할은 문서의 조사에 필요성이 있고요. 전문적인 분석에 대한 자료가 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내용을 만들려고 하면요. 트렌치 4.9에 대한 실시하지 의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고 발굴조사하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칙과 공정한 조사의 판단으로 의견을 제시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건축하면 안 된다.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취소 요청을 했다는 뜻은 바로 우리 공익탐정사들이 기본적인 철학,
또 기본적인 덕목과 있어야 되겠지만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프로파일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수준으로 들어가서 민밀하게 검토하고 민밀하게 찾아내야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익탐정 제1호가 바로 지금 현재 그 부분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제보자 제1호. 근데 탐정인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필수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전문성. 저는 탐정인입니다. 탐정사입니다. 근데 공익탐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 직업이 바로 택견 관장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뭘 공부를 잘해서 네가 지금 유적지의 박사 석사야 아니면 유적지에 대한 전문가야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익탐정의 직업을 제가 택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택견이 바로 주용무용문화재, 주용무용유산이죠. 제76호 제자가 틀렸네요. 제자, 요 제자죠. 아까 제자입니다. 택견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택견이 문화재고 아니 유산이고 유산을 가리키고 있는 나 관장이고 그러면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 무형유산이나 아니면 그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30년 됐습니다. 국가유산의 공익탐정의 필요 조건의 안건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좀 더 시간을 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하고 싶지만 그냥 오늘은 좀 짧게 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시골조사와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시를 했는데도 그걸 거부를 하고 그것을 다음에 시행하지 않아도 말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문건이 있어봤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건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은 그냥 진행입니다.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냐고요? 모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공사 중지를 시키고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적 조치에 대한 편리성이라는 겁니다. 왜 편리할까요? 자, 제가 이런 시골조사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갖고 있으면은 자,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실하게 적어낼까요? 적어내면은 제가 찾아내서 보존 조치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편리하잖아요. 그럼 이 편리한 방법을 하면 유적지를 보존하는데 합리성도 되겠죠. 아니 더 그러면 진짜 한마디만 해서 유적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공익탐정의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요. 62년 동안 문화유산의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고인돌은 거의 7, 80%가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적다지면서 남한과 북한 땅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연필하게 검토를 하게 되면 역사책이 새로 서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또다시 이 부분으로 나오느냐. 자, 이런 중도 유적의 지킴이 활동가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해결하는 길이 없다는 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길인 겁니다. 자, 500m를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서 300m도 500m 헷갈리니까 나사빠지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가 많은 것의 시간과 많은 것의 논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내용에 대한 고소장에 대한 자격 없는 놈, 즉답에서 정오철이가
변호사법에 위반을 한 거고요. 이 사람은 도굴범이라는 겁니다. 시청에서 공문에 발송을 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같은 경우는 춘천계에서 고발했다는데 시청 공문에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오철이가 지금 이제 이 답변을 했던 내용들이 도굴신고의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하기 위해서 걔한테 불이익을 조치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안 되는 이유는 제3자가 할 때는 고소장이 아니죠. 고발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성립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주장에 대한 허위다. 허위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추정을 한 거고요. 이 증거물이 없다는 겁니다. 입증할 증거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입증할 증거물이 왜 없냐는 것은 오종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을 합니다. 우선은 재판에 와서 위증을 하고 위증 정황 증거가 경찰서에서 고발했는데 정보 교류가 된답니다. 행정명령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 상상력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고요.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처리가 다른데 마침 오종규의 주장과 정호철 주장이 상충되는데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오종규의 답변에 대해서 더 정확한 것은 자꾸 이 사람들은 동문서답을 자, 뭐 최초에 대한 고발이나 민원에 대한 시점이 언제냐? 3월 11일 최초 생각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발인에 대한 이 부분에서 서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왜 제 이야기가 들어가는지 왜 뭐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고소장을 제출한 고발장 서류들은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하든지 하는데 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최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소장을 제출하는 적이 없으니까 저도 관심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행정명령에 의해서 고소장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행정명령을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행정명령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명령은 민원 신청으로서 해야지 처리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오종규의 이야기는 경찰서에 조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발 조치했다는 겁니까? 행정명령은 시청에 대한 부분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11의 차이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11회에서 더 빨라가지고 자기가 먼저 했다는 주장에 대한 차이점이 아니고요. 피아시펠의 국가기관의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적다시 말해서 정오철은 도굴범입니다. 도굴범이 고소 남발을 하고 있고 위임장, 정거, 위전, 사무소 유저들에 대한 이 정도에 대한 사칭을 하면서 유적지를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문화유산을 지킨다고 하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에 중도 적축중에 도굴을 하면 됩니까? 자, 다시 들어가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발굴조사의 분포에 대한 부분이고요. 한 개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뭘까요? 시굴조사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미리 보는 세상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는데요. 지금 다음 편 부분을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부분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시굴조사에 대한 돌발상의 퀴즈를 한번 내는데요. 자, 퀴즈 제목은 이겁니다. 시굴조사보다 발굴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 OX를 이야기하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여기 시굴 조사를 이야기하는데요. 트렌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TR 기억나시죠? TR 트렌치라는 건데요. 자, 요게 50m, 뭐 30m라든지 뭐 이렇게 한 100m 하는 경우인데 50m씩 이렇게 땅을 팝니다.
여기도 50, 여기도 50. 그래서 파는데 50m 파는 이 부분들에서 유적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는 유적지가 없다 하는 뜻으로 시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굴 조사입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를 50m 팠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 팠으면 나왔습니다. 여기 파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파서 안 나왔습니다. 전체를 다 팝니다. 이게 바로 발굴 조사입니다. 자, 뭐 말이면요, 시굴 조사가 먼저일까요? 발굴 조사가 먼저일까요? 그러면 이 발굴 조사는 정밀하게 그 부분들을 더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굴 조사는 표본적인 조사고요, 발굴 조사는 전체를 드러내는 조사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방금 보셨던 자료에 G1이라는 것이 예맥문화 연구소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G2는 강북문화재연구소. 자, G3는 국토문화재연구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G라고 하는데 그 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붉은색에 대한 주거지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경작 요구도 있고 뭐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쪽에는 부분들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열 요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녹색 요 부분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총동기 수율 요구라고 돼 있고 주거지라고 돼 있고 뭐 수율도 돼 있고 뭐 소송 요구라든지 다 돼 있고요. 뭐 구상 요구, 경장 요구라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야외 노지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야외 노지? 다른 건 총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녹색이라는 부분, 이 녹색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 아까 방금 보시는 F24에 보면 글자가 보이십니까? 야외 노지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녹색입니다. 딱 한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G3에 딱 한 개 있는 국토문화재연구소에 딱 한 개 있는 야외 노지. 자, 그럼 이건 뭘까요? 보고서에는요, G3 구간에서 신석기 유적지 야외 노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야외 노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하면서 G3는 강문화재연구소가 아닙니다. 다른 국토문화재연구소인데 국토문화재연구소에서는 자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총동기 야외 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신석기 야외 노지와 총동기 야외 노지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신석기 유적지가 원래는 총동기 유적지로 야외 노지로 되어 있는데 정보고서에는 신석기 유적지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300m 정의를 왜 내리겠다는 뜻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를 부정한 방법으로서 자꾸 조작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의 보호법에 따라서 25조 부정한 방법으로서 부실하게 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근데 총동기가 신석기로 바뀌어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죠. 근데 그거를 왜 감추냐는 겁니다. 그리고 신석기 유적지에
분포 양상에 대한 걸 왜 레고랜드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열나는 거는요, 그 자리에 레고랜드 공사를 했습니다. 신석기 자리를 감추려고 야외 노지를 만들어 놨다면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도의 신석기 유적지가 7개 부분들 중에 1개가 완전 파괴됐고요. 청동기에 대한 부분이 신석기로 바뀌어져서 총 8개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왜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요, 왜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공익탐정은요, 그 이유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불법이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고편은 신석기 야유노지에 대한 허위 작성, 그러니까 이걸 둔갑을 지켜 작성했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던 걸 공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사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백견홍동가족 공익탐정의 내용은 마칠 것 같습니다. 마쳐야 합니다. 아쉽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도 자료는 많은데 시간이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백견홍동가족 공익탐정 감사합니다.